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든든하게 채워둔 냉장고가 금세 텅 비어버리면 참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뭐 까다로운 서류나 소득 기준, 이런 거 전혀 없이요. 당장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사업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특별한데요. 바로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누가, 무엇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름이 그냥 드림이라니 정말로 뭐 조건 없이 그냥 준다 이런 뜻인가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조건 없이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사업은 아니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식료품 물가가 20% 넘게 올랐거든요. 특히 뭐 과일이나 빵처럼 자주 사 드시는 것들은 25% 넘게 올라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께 서류부터 내라고 할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 네, 국가가 최소한의 먹거리는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푸드뱅크랑은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기존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특정 자격이 있어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증명서가 필요했죠. 근데 이 그냥 드림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그냥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와, 누구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정확히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정말로 없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그리고 나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직하셨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 혹은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처럼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그냥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로 증명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 열려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문턱을 완전히 낮췄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한 분당 보통 3개에서 5개 품목 정도를 받으시고요.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만 원 상당입니다. 어떤 물품들이 들어있나요? 주로 당장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이나 즉석밥 같은 주식도 있고요. 또 라면, 식빵, 참치캔, 뭐 즉석 카레 같은 간편식도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일부 생필품도 포함될 수 있고요. 다만 이 물품 구성은 각 지역의 상황이나 그 시점에 들어온 기부 물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용 방법을 좀 알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 방문하실 때입니다. 신분증 하나만 갖고 가까운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이름하고 연락처만 간단히 신청서에 적으시면 다른 소득 증빙 서류는 전혀 필요 없이 즉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방문에는 정말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분증이 없는 노숙인이나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도요. 1회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을 해드립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방문할 때는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문하실 때부터는요. 물품을 받기 전에 담당자와 아주 간단한 기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파악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도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방문에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제 읍면동의 복지팀하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상담을 받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월 1회를 원칙으로 꾸준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체계가 딱 잡혀 있네요. 그럼 이 그냥 드림 코너라는 곳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서요. 12월 1일부터 전국 56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70여 곳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주로 시청자분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푸드뱅크 같은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곳들이네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몇 가지 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이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업 이름을 그냥 드림으로 정한 것도 있고요. 또 코너를 주민센터처럼 일부러 개방되고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에 만든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게 뭐 숨기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당당한 권리라는 인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권리다. 좋은 말이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찾아갔는데 물품이 다 떨어졌으면 어떡하죠? 그냥 허탕치고 돌아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 대기자 명부라는 곳에 연락처를 남겨두시면요. 물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려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일수록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또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저기 돌면서 중복으로 막 받아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그 부분도 다 막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운영 장소가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물품을 받으시면 바로 그 기록이 모든 곳에 공유가 됩니다. 때문에 다른 곳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문부터 본인 확인하고 상담을 거치는 것도 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네. 들어볼수록 이게 단순히 먹거리만 나눠주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에 더 큰 그림이 있다면 뭘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먹거리 지원은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겁니다. 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요. 아마 주거나 의료, 또 빚 문제 같은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2차 방문 때 진행하는 그 의무 상담이 바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다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같은 공적인 지원은 물론이고요.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민간 자원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결해 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사업이네요. 자, 오늘 소득이나 자격 조건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20번 지역 민원콜센터 혹은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시면 된다는 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요. 정말 힘든 순간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제도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도가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순간에만 이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그냥 드림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발견하고 또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